지난 2014년 초여름 기구한 운명의 한 남자가 대학병원 안과를 찾아옵니다. 이 상황이면 거의 실명의 상황이에요. 오른쪽에 4도에 각질막 화상을 입었다. 아주 안 좋으면 눈을 드러내야 돼요. 치료를 받고 나면 예를 들어서 눈이 녹는다든지.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 먹다 불판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남자. 남자의 한쪽 눈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병원은 다각도로 치료법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번 중에 아마 도망을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중에 얘기도 없이 야반 도주를 해버리니까 저희도 이제 입원비 같은 게 100만 원 미수가 달려 있더라고요. 거의 다 돈 것 같던데. 전부 다 진단만 받고.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8개의 병원을 옮겨 다니던 남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만 할 뿐 좀처럼 치료법을 정하지 못합니다. 병원이 제시한 치료법을 모두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퇴원을 원한 건 남자의 보호자라는 여동생 부부였습니다. 결국 사고 6개월 뒤 남잔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하고 맙니다. 39 나이에 양쪽 눈을 잃게 된 남자. 다행히도 진욱 씨는 5개의 상해 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실명을 할 경우 약 8억 6천만 원을 받게 되는 보험들이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받은 베테랑 조사관은 진욱 씨가 사고가 아닌 사건에 휘말린 걸 직감합니다. 두 눈을 잃어버리면 100% 신체가 소실되는 것처럼 사망의 준은 100%가 나옵니다. 그걸 노리고 그걸 신청했는 거야. 얘가 다로 죽겠는 거야.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보험을 받았던 리스트를 작성해 보니 계속 골절 사고, 화상 사고 주기적으로 한 달, 2달 사이로 계속 일어났고 그 뒤에 나중에 눈의 실명 사고가 들어왔던 겁니다. 불판 위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기 10개월 전부터 무려 4번의 골절과 3번의 화상 사고를 당한 진욱 씨.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코뼈가 부러졌어요. 끓고 있던 주전자물이 쏟아져서 다리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때마다 함께 사는 여동생 부부가 사고를 목격합니다. 게다가 보험의 수익자가 여동생으로 변경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익자를 조사를 하다 보니 그 뒤에 라는 남편이 나왔었고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잦은 사고로 진욱 씨를 여러 번 만난 손해사정사 역시 여동생 부부가 의심스럽습니다. 몇 번 물어봤어요. 왜 병원에 안 들어가느냐. 그 병원에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씨가? 보통의 누이 동생 같으면은 오빠가 잘 안 먹고 많이 아프고 그럼 되게 걱정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뭘 물어봐도 뭐 대답해야 될 때 되면 이씨 눈치를 잠깐 보고 그리고 네 하든가 그 한두 마디 정도 외에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보험사의 의뢰로 보험 사기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됩니다. 그 보험금이 전부 다 씨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경찰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적 있는 진욱 씨의 매제 이 씨가 의도적인 사고를 만들어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얘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화장을 해버렸거든요. 예, 누가 봐도 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행동이죠. 특히 뭐 다음날 뭐 화장을 하더라도 최소한 부모님이 있잖아요. 근데 알리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추가 사망보험금까지 약 9억 4천만 원을 수령하게 될 여동생 부부가 보험사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오늘 내신 거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저희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이거 가지고 개인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족 신청하겠다고 그러면은 주시면은 가지급금은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지? 가지고 왜 못 해주지? 가지급금도 못 해주는데 이게 문제 있기 때문에 못 해줍니다. 해가지고. 아니 왜 못했어? 진욱 씨 사망 직후부터 보험금 가지급을 요청하던 매제이 씨. 그런데 며칠 만에 여동생 부부는 돌연 모든 보험금을 받지 않겠다며 포기 각서를 씁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8,900도 아니고요. 8억 6,900을 포기한다? 일반인들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전화 와서 이제 청구를 포기하면 수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어떤 제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왕 이렇게 됐는가. 청구 안 하는 조건으로 마무리 짓자 모든 거를. 예를 들면 서로 입장에서
그래야지만 내 손에 하나 없으시 5분이 좋은 결과를 받아가시니까. 마치 선심을 쓰듯 보험금을 포기할 테니 자신에 대한 수사를 멈춰달라던 이 씨. 알고 보니 남잔 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금액 전체적인 1억 900이거든요. 그 신발을 신다가 걸려서 문짝에 부딪혀서 발가락이 골절된다는 분은 여기 씨입니다. 2개월 뒤에 모기를 잡다가 벽을 쳐서 손목이 골절된다. 그 신랑입니다. 화장실 문턱에 부딪혀서 발가락이 또 골절됩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 뒤로 넘어지면서 팔꿈치도. 아기가 또 이제 고기를 구워 먹다가 그 화상 입었잖아요. 이게 또 25일 아기가 또 입으네요. 너무 우아하잖아요. 이 씨 가족의 보험금 수령 내역은 그 자체가 보험 사기 범죄 일람표와 같았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뼈가 부러지고 불에 데이고 일가족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2년 남짓 보험금을 수령하던 이 씨 가족과 진욱 씨는 무슨 이유에선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7건의 사고를 당하다 두 눈이 먼 뒤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진욱 씨. 보험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일단 시체가 없었고 더 큰 살인 사건을 접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이 더 기억이 남는 이유가 범행 수법도 상당히 좀 악랄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진욱 씨가 두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날 그의 집 옥상에선 삼겹살 파티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쪽에서 구워 먹었다는 거네. 뜨거운 고기 불판과 숯불 위로 넘어졌다는 진욱 씨는 얼굴 전체가 아닌 양쪽 안구, 그러니까 눈꺼풀 안쪽에 직접 화상을 입었고 눈 주위뼈가 함몰되는 골절상도 입습니다.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뜨거운 불판에 데인 흔적이 있다라고 돼 있긴 하는데요. 오히려 물리적 외력이 더 강조된 손상이 더 보이고요. 대개 이제 이럴 경우에는 복싱 선수들 강하게 얼굴이 주먹으로 맞았을 때 일어나는 흔한 형태인데 현장 상황의 불판과는 맞지 않아요. 여동생이 목격했다는 주전자 물이 쏟아져 입었다는 다리 화상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을 엎질러서 생기는 손상, 화상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물이라는 건 액체이기 때문에 튀잖아요. 그 튄 거에 의해서 위성처럼 분산돼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갖다 대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열탕, 물이 튀어서 하는 거와는 조금 다르다. 무슨 이유에선가 사고가 거듭될 무렵 심각한 인지장애를 겪기 시작한 진욱 씨. 그 곁에서 진욱 씨의 상태를 설명했던 여동생 부부의 진술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병대를 만기 전역하고 회사 생활을 무료 없이 하던 진욱 씨는 여동생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며 의문의 사고들을 당하다 갑작스런 죽음까지 맞았습니다. 2, 3일 전부터 밥도 못 먹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구토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고 토를 하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보험금을 타기 직전 돌연 사망한 그의 주검 역시 의문투성입니다. 사망 진단서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거 사망 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결과거든요. 어떤 질환일 수도 있고 손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만 해놓고 사망 진단서를 병사로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손상을 입었다라는 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손상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이 점을 고려한다면 타살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걸 증명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짜 3일 전까지는 거의 이제 밥도 못 먹고 막 그냥 대소변 막 질질 흘러버리고 토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병원을 안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기치사, 그러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고 소극적인 치료와 형식적인 치료에 급급한 치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명을 유기치사로 바꿨죠. 결국 유기치사와 보험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매제 이 씨는 구속됐고 이후 아내와 함께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형사는 자신이 체포한 그들이 지금쯤 천륜을 거스른 죄를 받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상황이었죠. 계속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분이 선고기를 앞두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가 지금 재판이 선고가 안 되고 계속 지금 재판이 진행 안 되고 있죠.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 씨가 잠적을 하며 재판은 몇 년째 멈춰 있었습니다. 주범인 남편 이 씨가 행방불명되며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진욱 씨의 여동생 역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씨 되시죠? 저희는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SBS요. 저희 이 일 사건 좀 있으셨잖아요. 그 관련해서 예? 그럼 잠시 저희 아래서 기다릴게요. 잠시만 내려와 주세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녀는 얘기를 누가 들을세라 한껏 예민해졌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저희 확인하거든요. 사건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계단에 주저앉아 버리는 여자. 우릴 신고하겠다며 찾은 지구대 안에서 겨우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편분 연락은 진짜 안 되세요? 나갔어요. 안 돼요. 지금 너무 사람 아는 것도 없고. 오빠분은 그럼 왜 하루 만에 화장을 하신 거예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저도. 오빠분의 저한테 다 미안해요. 은 없으세요? 뭐가 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사건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 화상이나 골절 사고가 많았던데 그건 진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프니까 병원에 갔잖아요. 거기 관해서는 저는 살인하는 게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럼 남편분이 좀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진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나도 그게 뭘로 사건이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도 물어보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하루 만에 화장을... 여자에게 오빤 무슨 의미였을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죗값을 받지 않는다면 진욱 씨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도망을 가면 재판 단계에 있는 사건이어서 사람을 찾으러 다닐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잠적한 이 씨는 가족들의 보험을 직접 설계하기도 한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일을 거의 잘했어요. 회사에서 주는 설계서들상 보험자는 실적상이지 실적상. 한때 보험 왕도할 만큼 보험을 잘 알았던 남자는 가족들의 몸을 이용해 엄청난 돈을 타냈습니다. 삼겹살 파티 중에 온 가족이 화상을 입었다며 1,800만 원의 보험금을 탄 남자. 그는 4개월 뒤 아내의 오빠를 삼겹살 파티에 초대합니다. 얼마 후면 처남의 목숨값으로 나올 수억 원의 보험금에 가슴이 설렜을까. 보험 수사관의 직감과 형사의 집념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 계획에 화가 났을까. 계속 마음 한구석에 이분이 주변에서 자기 어떤 억울한 점을 풀어달라고 계속 주변에 맴도는 것 같고 당연히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죄 자체가 가벼운 죄는 아니었으니까 죄질도 중했고 그 씨의 억울함을 좀 누가 이래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씨는 조속히 잡혀야 돼요. 아무도 온전했던 진욱 씨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슬펐습니다. 여동생 부부와 기묘한 동거를 하며 삶을 잃어버린 진욱 씨. 죽음 뒤에야 겨우 알게 된 그의 기구한 운명에 제대로 된 마침표를 찍어주고 싶습니다. 궁금한 이야기와에서는 2013년부터 약 2년간 대구에 거주하며 보험, 자동차 담보 대출업 등에 종사한 1979년생 이 씨의 최근 행적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